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신혼부부입니다. 용인시 죽전에 실거주용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번 주 첫 매매 계약서를 쓰러 가는데 하루하루 마음이 롤러코스터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돈이 넘치는 세상이라는 걸 깨닫고 전세금에 돈을 묶어두는 게 아까워서 집을 사자라고 결정한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계약금을 딱 보내고 나니 매스컴에서 보이는 것들이 폭락, 최고점, 영끌, 금리 인상에 양도세까지 완화돼서 매물 폭발하면 어쩌지 등등 이런 것들만 보이고 하필 어제는 연준 금리 인상 관련 다큐가 나와서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는데 나 망했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멘탈이 흔들립니다. 금리 인상이 저희한테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대출 예정인데도 유리 멘탈이라 시간 단위로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제가 어린 나이에 큰 잘못은 한 것이 아닌지 괜히 남편을 끌어들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툭 치면 눈물이 나서 정말 3일 동안 3kg가 빠졌네요. 이러한 진짜요? 유리 멘털도 이겨낼 수 있다고 응원 좀 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3일 동안 3kg 빠졌다고요? 스트레스가 됐으면 하루에 1kg씩.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되게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은 저희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금리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그럼요. 네, 금리가 진짜 집값에 막 영향을 줄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저는 일단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배경을. 그리고 네,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금리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 금리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엊그저께 어제 오늘도 금리 기사가 많이 떴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싹 해봤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미국에서 물가가 전년 대비 5%가 올랐대요, 지금. 근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처럼 완성된 자본주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전년 대비 물가 상승 지표가 5%가 올라갔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물가 상승, 그다음에 좀 어려운 말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가 되게 되면 경기가 과열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금리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일단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재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는 이제 인플레다, 물가 상승이다 이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생활 물가에서 체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 사러 가가지고 마트에서 아니 고등어 한 마리가 얼마예요? 지난 1년 전 작년만 해도 뭐 6,000원이었는데 벌써 8,000원이에요? 뭐가 얼마예요? 근데 뭐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로 대파가 오른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그 특정 작물의 작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되게 많은 공산품이나 그런 식재료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이건 완연한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체감되는 거는.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게 우리는 그런 걸만 보면은 물가 상승이 왔다, 인플레이션이 왔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 연준 연방준비은행 거기서는 인플레이션을 정의할 때 이런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말고 고용 지표도 개선이 돼야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야 고용 지표도 개선이 돼야. 그게 아니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고용 지표까지 호조를 보여야 이거는 확실하게 물가가 짧지 않은 기간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요. 아니 나랑 연준이랑 뭔 상관이야. 연준이 뭐 인플레로 보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 금리의 향방을 결정하는 게 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미국의 그 고용 지표는 뭐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양다리를 걸쳐놨거든요. 이거는 좀 일시적인 거야. 기다려봐. 아직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이 되면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에 돌아다니던 돈들이 은행으로 다시 들어와요. 흡수가 되겠죠. 그죠? 은행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면 과열됐던 경기가 이제 누그러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왜 집 사고 이런 사람들이 왜 겁을 내느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문기사 같은 거 보실 때 테이퍼링이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경기가 과열돼서 인플레를 중앙은행에서 인정하고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럼 그게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그게 중요하죠.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질문해 주신 분처럼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대출을 변동금리를 받았어요. 변동금리로 3%로 받았어요. 근데 인플레가 왔다고 해갖고 갑자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돼요. 왜냐면 외국인들, 전 세계에 돈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미국에 투자하시겠어요? 한국에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금리가 높은 네. 미국에 미국이 투자하겠죠. 시장이 우량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우량하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똑같다고 할 때.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투자 들어오게 하려면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미국보다는 더 우리나라가 리스크가 있다고 그쵸. 볼수 있으니까. 덜 우량하니까. 근데 미국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시장도 우량한데 금리도 높아. 그럼 돈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올려야지. 올려야지.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결정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지금 우리가 대출 받아서 집을 샀는데 변동금리로 샀단 말이에요. 지금 3%로 샀는데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요. 그럼 금리 올라가죠. 금리 올라가는 게 내 대출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내가 대출금이 지금 부담하는 게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원리금이 이자가 올라가면서 110만 원, 120만 원이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낀다. 그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다. 매물이 쌓이면서 폭락한다. 막 약간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으면 되게 그럴듯하죠? 그죠?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금리가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금리가 집값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금리가 집값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갈비를 만들어요. 갈비찜. 갈비찜의 맛을 결정하는 데는 좋은 갈비 고기, 아주 적절한 레시피, 그리고 막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엄마 손맛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다. 그죠? 네, 다시다. 소고기 MSG. 미원. MSG. 그런 것까지 다 어우러졌을 때, 아주 잘 어우러졌을 때 맛있는 갈비찜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기만 맛있는 걸 갖다 준다고 맛있는 갈비찜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음식할 줄 모르는데 저한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최상급 뭐 한우의 갈비를 갖다 줬어요. 그거를 했을 때 내가 맛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맛있는 갈비찜은 하나만 가지고 결정된 게 아니다. 집값은 금리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 금리 외에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거든요. 단기적으로 심리가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중단기적으로는 수급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장기적으로도 또 다른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금리 하나만 가지고 집값이 오르네 떨어지네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그게 실증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죠. 그럼 우리나라의 금리를 서울금리하고 부산금리, 청주금리, 포항금리가 다 달라요? 똑같죠. 똑같죠. 그런데 왜 서울은 어떤 땐 집값이 오르고 부산은 어떤 땐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닫힌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면은 한국 안에서의 금리 상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별로 집값의 움직임이 다르다. 금리는 똑같은데. 그거는 금리 하나가 집값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내가 몰라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적정한 선에서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 하신 거는 잘 하신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바나님한테 이제 넘겨드릴 건데 사실 저는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직전에 이전 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던 시기에 저는 불인이었고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시기를 온몸으로 겪은 현장에서 네, 살아 돌아온 자 처절하게 겪은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자 너바나님의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받아 주시죠. 네. 아니 본인이 다 얘기해놓고 그러는데 지금 아니
본인이 메인 고기 다 먹고 이제 국물 찌그러져 남겨놓고 나한테 뭐 살아 돌아오자니 뭐네. 수고 좀 뭐 해주세요. 하자는 거야. 지금. 살아 돌아온 자. 네. 수고 좀 해주세요. 저희 네. PD님 오늘 좀 넘겨주세요. 네. 이제 금리 관련해가지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거 잘 안 봐요. 이런 거. 그냥 저는 철저하게 바텀업 투자여가지고 그냥 내가 투자한 물건이 가치가 있고 싸면 뭐 시간 지나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이 금리 추이인데요. 이 빨간색이 미국이에요. 네, 미국이었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한국입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먼저 이렇게 올려요. 아까 나이 설명 잘 주셨는데 저희 남은 국물 선물해드릴게요. 네. 미국이 금리를 받아드세요. 이게 사실 연도별로 한 거라서 약간 그렇긴 한데 5.25%까지 올립니다. 이렇게 금리가. 근데 그게 툭 떨어져요. 왜냐면 서프라임 터지면서 이제 미국 금리가 쭉 떨어지고 0.25에서 쭉 가죠. 그리고 또 0.25에서 이렇게 쭉 올리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미국이 한 번 또 이제 떨어뜨리거든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다시 지금 0.25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은 리스크가 적은 나라로 우리나라보다. 근데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자금들이 특히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 시장에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채권이나 여러 가지로 옮겨가기 때문에 뭐 저도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한은 뭐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같이 올리고 또 미국이 떨어뜨리면은 또 이제 뭐 조금 시기를 두면서도 떨어뜨립니다. 예,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움직일 시기도 있었는데 거의 이제 이걸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뭐 디커플링 된다 얘기도 하는데 뭐 사실 뭐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 미국 경기에 따라서 미국은 뭐 금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지만 또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뭐 미국은 금리를 낮추지만 우리나라는 올려야 될 상황도 있고 사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되면은 이제 금리를 높이고 보통 이제 보통 경기가 이제 너무 이제 빠지면은 이제 금리를 낮추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금리는 이렇게 움직였고 아까 나님 설명 잘해줬지만 뭐 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사실은 이렇게 통화기관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또 이제 경기가 너무 나빠진다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금리 이렇게 낮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미국에서 뭐 아까 뭐 이렇게 저는 뭐 이런 용어 잘 모르지만 테이퍼링 해가지고 유동성을 줄이는 상황이 뭐 앞으로 뭐 집값이 폭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뭐 우리 또 회원들은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댓글에서 뭐 테이퍼링 하고 나서 뭐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 다 잘해주셨더라고요. 예.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보면. 저 테이프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예. 예, 아무튼 네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없어 보이잖아. 아니 저만. 아, 너무 그래. 티나 근데. 그래도 하지 마. 미안해. 네,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네. 네, 여러분 못 들은 걸로 해서 못 들은 걸로 라이브지만 네. 네. 미국 금리하고 이제 그럼 우리나라 집값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은 이제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미국 금리 올라가면 집값 떨어진다면서요. 네. 근데 서울 집값은 그때 올라갔어요. 재미있는 게 미국 금리가 떨어졌어요. 미국 금리 떨어지면 집값 막 되게 또 팍 올라간다면서요. 예, 안 올라갔습니다. 거의. 예, 여기서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쭉 내렸는데도. 그리고 금리를 또 올리면 또 이제 지금 사실 걱정되는 게 여러분 요 구간이야, 요 구간, 그지? 네. 그 2020년, 21년이 지금 낮은 구간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좀 올라가는 구간에서 집값이 좀 빠질까 걱정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2015년부터가 집값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어요, 미국 금리가. 그럼 2015년부터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졌냐? 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은 미국 금리와 서울 집값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국 금리형 집값을 보면, 이제 사실은 미국 금리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영향받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들이 대출이나 이런 거에 따라 영향받는 거는, 사실 한국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그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한국 금리가 더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한국 금리도 이제 이렇게 2004년부터 이렇게 높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특히 MB 대통령이 뭐 강만 수정가 되면서 금리가 5%까지 올라요. 거의 기준금리가. 이때 아직 장난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대출 막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행 금리가 5%라면은 시중은행은 7에서 8%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막 뭐 2, 300 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막 그래가지고 이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하다가 금리가 이제 올라갔죠. 이때 어쨌든 그때 또 이렇게 올라갔어요. 똑같이 올라가다가 툭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금리하고 집값이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예 연관은 없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어떤 게 연관이 있냐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음부터. 예를 들어 지금 3억을 대출 2.5%로 진짜 잘 받은 경우죠. 2.5%. 최저가 2.5%더라고요. 지금 주담대가. 2.5% 받으신 분이 3억이면은 지금 158만 원을 내셔야 돼요. 예. 근데 이분이 만약에 금리가 우리가 만약 올라갔어. 5%가 됐어. 두 배. 그러면 158만 원에서 190만 원. 금리가 2배인데.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 보통 원리금 균등으로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금하고 이자가 들어가는 거라서 금액이 이제 3억 정도 대출받았다라고 하면은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크게 뭐 막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내면 어떨 것 같아요? 부담이. 좀 되죠. 되긴 되죠. 되긴 되지만 아예 감당이 될 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뭐 집을 판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3억 괜찮은데 만약 내가 7억을 받았다. 7억을 받았는데 사실 저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이 영끌을 진짜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막 신용대출이랑 이끌으셔가지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7억 정도 받았다 그러면 370인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5%가 되면 460이 됩니다. 거의 근데, 100만 원이 늘어나니까 네. 근데 이제 부담이에요. 네 이게 사실 370이 이 문제가 집값이 오를 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집값이 빠지는데 완전 월 450이다. 그러면 1년에 거의 5천이거든요. 내가 근데 집값이 5천 1억씩 빠지는데 연에 5천만 원씩 나간다. 라고 하면 사실 그때부터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아까 나인님이 얘기했듯이 사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여기도 여러분 너무 현명하셔가지고 댓글에다가 뭐 수요와 공급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심리나 다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 금리가 다이렉트하게 집값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은 사실은 좀 맞지는 않은 말입니다. 맞지는 않는 말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실 뭐 나라에서는 뭐 나라에 워낙 훌륭하신 분이 계시니까 잘 해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이제 조금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을 좀 약간 많이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금리가 내가 올랐을 때, 근데 사실은 지금은 금리가 되게 저금리 상태예요. 되게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0.5%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0.5% 상당히 저금리인 건 맞아요. 사실은. 근데 뭐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는 언젠간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좀 부동산을 뭐 투자자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이제 영끌하시면 또 본인이 이제 원금 보전이 안 되는 본인이 이제 뭔가 이렇게 뭐 그런 잃을 수 있는 투자 물건에 투자하는데 원금 보전이 안 되는데 너무 영끌하시면 나중에 힘들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리스크 대비를 좀 하셔라. 그럼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꼭 금리 인상이 나이님이 뭐 다 고기 먹고 국물 쪽쪽 빨아가지고 긁어서 얘기하면은 네. 금리 인상이 집값에 악영향인 건 맞지만 특히나 미국 금리 인상이 집값에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주는 거는 좀 이르고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아까 제가 이제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거를 좀 바로 너무 사실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도 좀 시간들이 좀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그거 맞게 뭐 금리가 뭐 예를 들어 다음 달에 올라가는데 집값이 다음 달에 바로 막 10%씩 빠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오셨네요.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 이렇게 던져서 눈물 흘렸다잖아. 3kg 빠졌다잖아 지금 3kg. 3kg 빠졌다는데 저렇게 입으로 터는 거나. 그러니까 지금 아유 이거 3kg 빠졌는데 입만 턱만 있어 지금. 마무리 정도로 그냥 살짝 던져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자료까지 준비해서 아유, 그래프 이렇게 해야지. 그리시고 3kg 빠졌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너무 이렇게 그래프로 또 네. 이렇게 해주시니까 확실히 보는 분들도 저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진 않구나라고 더 이해하기가 더 수월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역시. 너무 많이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나이님 입을 털 줄 알고 내가
월가 입으로 터는 것만은 아니다. 뭔가 이렇게 이렇게 또 이런 것도 좀 준비를 보고 한다. 이런 좋습니다. 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럼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오니스님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여기 보면은 금리 인상이 저희한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대출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크게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그냥 3kg 뺀 거 그냥 다이어트 효과만 있었던 걸로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살만 빠진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네. 지금 죽전 가격이 이렇게 막 되게 고평가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네, 네. 잘하셨다고 합니다. 네, 다이어트만 하신 걸로. 오,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마음 풀려가지고 또 막 먹으면 또 금방 찝니다. 네. 이럴 때 치맥 먹어야지.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게 가격에 너무 일일비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금리가 낮아도 가격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그래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심리 상태면 또 못 견뎌요. 또 처음이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미리 주사를 놔줘야지. 이거 내가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집에서 못 살아요. 근데 제일 최악은 그럴 때 파는 게 최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내 집 마련 하셨고 계약금 다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또 가정 생활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또 마무리 깔끔하게 하네 네, 또.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